태백산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 태백산맥이란 게 과연 우리 역사 속에서도 태백산맥이었느냐. 이 서울을 지나가는 산맥이 광주산맥인데 금강산에서 시작해서 북한산으로 그리고 관악산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금강산에서 북한산으로 오는 과정에 북한강을 건넙니다. 또 북한산에서 관악산으로 건너가는 과정에는 한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는 산맥이라면 높은 산들이 연이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산맥이라고 배웠는데 한강이 산맥이라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소백산맥을 볼까요? 태백산맥에서 시작해서 소백산을 거쳐서 추풍령을 지나고 지리산을 거쳐서 광양 백운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지리산과 백운산 사이에는 섬진강이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섬진강도 산맥이라고 배워온 겁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산맥 지도가 우리나라 지리와 실제 산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 이것을 좀 바로잡는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 고유의 지리학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근데 백두대간이 뭐냐 물으면 정확하게 그걸 표현해내는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백두대간이 뭐냐? 내가 대관령 꼭대기에 서서 백두산을 바라보고 양팔을 벌렸을 때 오른손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동해로 흘러갑니다. 왼손 손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서해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동해로 가는 빗방울과 서해로 가는 빗방울을 가르는 고개, 분수령입니다. 이 동해로 가는 물과 서해로 가는 물을 가르는 그 분수령을 점으로 연결하면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한 줄기로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잘리거나 물이 지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를 가장 크게 동해물과 서해물을 가르는 큰 분수령의 연결점이라 해서 이 큰 줄기라고 백두대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회장님이 강의하신 내용에 보면 이 백두대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눈에 봤을 때 큰 산들, 굵직굵직한 산들을 백두대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그 높다고 다 백두대간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백두산 아래쪽에 북한에는 2,000m 넘는 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북수백산, 문봉 다 2,500m가 넘거든요. 그런데 북수백산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어디에 비가 내려도 다 압록강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대간이나 정맥에 들어가질 않죠. 대간이란 것은 한반도의 동해로 가는 빗방울과 서해로 가는 빗방울을 가르는 것이 제일 큰 줄기입니다. 낮아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높은 건 봉, 낮은 건 령이라 그러잖아요. 뭐 제, 티, 치 이러는데 우리가 축풍령 다 아시죠? 한계령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축풍령 다 아실 겁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높이가 234m예요. 234m인데도 축풍령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거기는 지방과 지방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산을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지방이 영남 지방과 기호 지방이 되는 거고 문경세제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 저 진도 아리랑에도 문경세제는 몇 구배냐 구부야 구부구부 눈물이 난다 이런 문경세제가 진도에서도 노래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게 642m밖에 안 되는데 영남의 선비가 한양의 과거보러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데가 축풍령 아니면 문경세제. 한양에서 장사하러 뭐 대구나 부산을 간다 하면 반드시 거기를 넘어야 됩니다. 근데 문경이나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들을문 경사경. 경사설은 소식을 듣는 곳이에요. 그 고개 때문에 생긴 겁니다. 김진사 댁 아들이 한양에 가서 과거를 봤는데 이번에 급제했다는데 이 소문이 들려오는 경사설은 소문이 들려오는 좋은 곳. 그다음에 뭐 이번에 어느 마을에 누구 장사치가 뭘 떼갖고 어물을 떼갖고 갔는데 대박 났대더라. 이 경사설은 소식을 듣는 곳이라 이름 자체가 문경입니다. 소문경이. 아까 계속 강조하신 게 우리나라 지리교과서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얘기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산의 모습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고 물줄기를
보이는 그대로 담은 게 네. 조선시대의 지도입니다. 네. 오히려 해방 이후의 지도보다. 실제와 그, 같은. 예. 일제 때 산맥 개념으로 네. 서양 지리학을 도입해서 지질 구조에 입각한 지도를 만든 게 우리 지도를 현실과 다르게 현재의 지리와 다르게 만든 왜곡했다는 예, 뜻일까요? 많이 왜곡됐습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맥이 강을 건너가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한강에 산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강 속엔 산이 네. 없죠. 네. 그리고 마천령 산맥이 제일 위에 있는데 백두산에서부터 네. 보통 태백산맥이면 태백산이 중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마천령 산맥에는 백두산이 중심이라 해야지 백두산맥이 돼야 되는데 왜 이름도 모르는 생소한 마천령이란 낮은 고개를 넣었느냐. 일본인들이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싫어하거든요. 아, 그 또 한국의 전기 때문에 그리고 마칠령 산맥이 그대로 남쪽으로 달려가지고 바닷속으로 이어져서 울릉도까지 연결이 된다. 무슨 바닷속에 산맥이 달리고 울릉도가 무슨 산맥에 들어갑니까? 이런 좀 아까 한강과 섬진강이 뭐 우리는 또 금강도 우리 차령산맥에 보면 그 차령산맥도 금강을 건너거든. 네. 남한강을 건너고 금강을 건너고 이게 산맥이 강을 건너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산맥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 한반도 지형에는 좀 안 맞는 맞는 개념입니다. 거가 적용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우리 지리를 그리고 그걸로 배운 분들이 예. 다 이제 지리 교과서를 만들고 지리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산맥 지도와 네. 국립지리원, 국토연구원이 만든 지도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제대로 알아야 되겠네요. 네. 우리나라 산맥에 대해서, 네. 지리에 대해서. 최장님은 뭐 그리고- 풍수 지리부터 이런 그 우리 고유의 그 산경과 백두대간 이 개념이 네. 참 중요한 게요. 그 이거는 바로 역사와 문화의 그 경계선이 네. 산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충북에 뭐 충주 제천, 네, 네. 그다음에 강원도에 네. 원주 영월 네. 예. 여기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한강 문화권이에요. 네. 이분들이 나무를 베서 띄우면 한양으로 옵니다. 네. 그리고 쌀을 농사를 지어서 싣고 오면 한양으로 내려옵니다. 네. 물을 타고. 근데 또 이 사람들은 인천에서부터 소금이 올라옵니다. 조기가 올라옵니다. 네. 그럼 제천이나 원주나 물싸움을 하는데 똑같은 제사상에 똑같은 그 조기가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런데 강릉은 원래 강원도가 강릉 원주를 합쳐서 네. 강원도인데 네. 강릉은 영을 넘어서 백두대간을 넘어서 동쪽에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는 동해 문화권이지 이쪽 한강 문화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릉과 원주는 말씨도 다르고 네, 많이 차이가 나요. 원주는 오히려 다르더래요? 네. 원주는 서울 말씨에 네, 가깝습니다. 서울 말씨를 더 예. 많이 써요. 그래서 산은 문화를 단절하고 강은 문화를 연결한다. 이어준다. 예. 아, 그렇구나. 야, 그 회장님. 예를 들면 우리 섬진강가에 유명한 데 있잖아요. 화개장터. 네. 네. 아, 윗마을 구례사람, 아랫마을 하동사람. 하동사람. 네, 네. 노래 가사. 노래도 있고. 예, 같은 장에서 네. 같은 장을 보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이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이게 같을 수밖에 재료가 없어요.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전남이고 네. 여기는 경남인데 경남. 네, 네, 네. 경남과 전남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똑같은 제사 음식, 풍습, 놀이 똑같습니다. 의복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은 그런 어떤 우리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생활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문화가 연결됩니다. 어, 이 수백 년, 수천 년 살다 보면 그걸 문화라 하잖아요. 네. 풍습이 네. 쌓이면. 그렇죠. 근데 산은 다릅니다. 산은 문화를 끊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편제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네, 네. 압니다. 흔히들 서편제는 호남이고 동편제는 영남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서편제의 경계선은 호남 정맥입니다. 예를 들면 호남 정맥 동쪽은 남원, 네. 서쪽은 구례. 남원 구례는 지리산을 이쪽 저쪽으로 두고 있지만 이쪽은 가늘이고 한이 많은 그 서편제, 네. 판소리에 네, 네, 그 장르고 네. 이쪽은 좀 굵고 웅장하고 네. 그런 어떤 동편제의 장르입니다. 그 흔히들 뭐 영남과 호남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정맥을 호남 정맥을 가로질러서 높은 고개를 넘어서는 네. 그 혼인도 잘 안 합니다. 아, 또 그렇군요. 예, 전주나 이 구례에서 네. 그러니까 호남 정맥의 서편에서 네. 동쪽으로 남원 같은 데로 이 혼인을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산을 넘어서는 네. 말씨도 달라지고 음식도 달라지고. 완전히 이게 경계 그러네요. 벽 같은 예. 존재구나. 예. 아, 자연적으로 형성된 어떤 문화의 경계선입니다. 야. 그리고 국경선으로서도 네. 백제와 신라가 수백 년간 이 네.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국경을 나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두대간을 넘어서 가서 성을 하나 뺏어봤자 네. 그걸 유지를 못합니다. 금방 보급도 안 되고. 아, 네. 그러니까 약탈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아예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신라를 공격할 때 항상 대야성, 네. 합천, 합천으로만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가 평지거든요. 보급도 되고. 산이 아니니까. 예. 네. 그래서 백두대간은 자연의 국경선, 자연의 생활 경계선, 문화의 경계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그 산줄기가 선조들의 생활 이게 산으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토막토막 내거나 엉뚱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잘못됐다. 지리를 배우는데 그거는 우리 역사 속의 선조들의 모습과도 다르고 현재의 모습과 현재의 지리 산과 네. 강의 모습도 다르지만 실제 우리 역사에서 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조선시대의 지도에는 백두대간과 장백정간 그리고 13정맥이 있습니다. 이 13정맥은 강의 유역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맥의 이쪽에 떨어지느냐 저쪽에 떨어지느냐 빗방울의 위치에 따라서 강 줄기가 달라지는 그 분수령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산맥이라고 배우면 어떠냐라는 분도 있겠지만 이 지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생활이 쌓이고 쌓여서 오래 묵으면 이게 문화가 되고요. 그 문화는 산을 넘어서와 산을 안 넘는 지역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배운 산맥 지도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문화와 풍습과 아무 관계없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도일 뿐입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는 지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산경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렵게만 알았던 백두대간과 같은 이야기들을 좀 쉽게 말씀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회장님께서 또 좋은 산, 또 건강하게 많이 알려주세요. 대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